안녕하세요. 야노비의 김현우입니다. 2017 수능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 콰인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자, 사람이 나왔으니까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겠네요. 자,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자, 대상, 지식이라는 대상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처럼 1번 경험에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2번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먼저 지식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자, 구분한다. 그 중이다 했으니까 요 1번과 2번 경험에 무관한 것, 경험에 의존하는 것, 그것 중에 과학적 지식은 자, 과학적 지식이라는 건 결국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이네요.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자, 그러면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경험에 무관한 것, 경험에 의존하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둘로 나누고 그리고 이 필자는 글을 쓴 필자는 어디에 초점을 잡고 있습니까? 경험에 의존하는 요 지식에 지금 초점을 잡고 있네요.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에. 자, 이게 과학적 지식이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자,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게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먼저 결과를 던졌어요. 지금 이 문장이 두 가지 구조입니다. 결과를 던졌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가 왜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누적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겠죠. 이렇게 설명을 쭉 해 나갈 겁니다. 자, 가설이라는 새로운 대상이 나왔네요.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자,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의 후보는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자,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즉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자, 예측이라는 건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겁니다. 그 예측을 서술 대상은 예측이에요.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함으로써 그러면 수단이네요. 여기까지 수단. 그 가설을 예측 아니죠. 그 가설을 시험하는 겁니다.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 가지 구조라서 이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누적되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주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설명할 건데 요 세 번째 문장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과학적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자, 과학적 방법이라는 건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이 가설을 통해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거예요. 가설 통해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측을 경험을 통해, 즉 관찰과 실험이라는 이 경험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보는 거예요. 판단해서 무엇을요? 그 가설을, 그렇죠? 이 가설을 뭐 한다? 시험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뭘 한다? 과학적 방법이라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이 결국 과학적 방법이라는 거죠. 논리 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그 다음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즉 틀리지 않는다면 그 예측을 도출한 이 가설이, 자, 지금 우리 가설을 시험한 거죠, 그렇죠? 그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여기가 주장이고 얘가 주장이니까 여기서 추가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는 거고요. 요 과학적 지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과학적 지식의 후보인 이 가설로부터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한 다음 그 예측을 경험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함으로써 논리 실증주의자가 참이라고 판단되면 과학적 지식의 후보인 이 가설이 이제 뭐가 된다? 새로운 지식, 즉 과학적 지식이 되는 거고요. 포퍼는 틀리지 않는다면 과학적 지식의 후보인 이 가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되는 거죠.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포 사이에서도 뭐가 발생했다? 차이점이 발생했네요. 자, 두 번째 문단. 하지만 콰이는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자, 지금 새로운 인물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콰인이라는 사람의 관점을 이제 소개할 건데, 이 콰인은 요 역적 하지만 때문에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포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관점이 다르겠죠. 자, 콰인은 어떻다고요? 주장,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이게 콰인의 주장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도 두 가지이죠. 결과를 먼저 던졌고 뒤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뭐 한다? 설명해 나가겠죠. 자,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서는 열을 받는 M이 팽창할 것이라는 그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라는 이 콰인의 주장을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그래서 다 더해야 돼요. 더해야지만 예측을 뭐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논리 실증주의와 포포는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라고 봤다면 콰이는 그게 아니라 과설, 지식, 조건 이 모두를 합쳐야지만 이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렇죠? 콰인과 논리 실증주의와 포포의 차이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이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겠죠. 논리 실증주의와 포포는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가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콰이는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가설이 잘못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죠. 왜냐면 가설이 맞는데 지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가설과 지식이 둘 다 맞는데 조건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예측이 거짓인지 밝힐 수 없겠죠. 이로부터 콰이는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플러스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여기서 포함한다는 건 모두 합쳐야 된다는 거죠. 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그러면 가설, 지식, 조건 모두 더한 게 전체 지식입니다. 이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즉, 이 전체 지식을 통해서 예측을 뭐한다? 논리적으로 도출한다. 그리고 그 예측을 경험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한다.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총체주의라고 한다. 자, 이렇게 2문단 내용이 나왔네요. 자, 이제 3문단 내용 가볼게요.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포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에 무관하게 참으로 판단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로 구분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1문단에서 제시한 경험에 무관한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을 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경험에 무관한 지식을 뭐라고 한다? 분석명제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을 뭐라 한다? 지금부터 종합명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나 콰이는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콰이는 이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목적이죠. A하기 위해 B한다. 이때 이 구분이란 건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한답니다. 부정하고 그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논증을 하겠다는 거죠. 콰인 입장에서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포가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로 지식을 나누는데 그
그 나눈 그 구분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부터 증명하겠대요. 논리적으로. 증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자, 논리 실증주의와 포포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호 반복 명제와 총각은 총각이다가 동호 반복, 같은 말을 반복했죠? 총각, 총각 두 번 반복했습니다. 동호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 성인의 남성이다처럼 이 동호 반복 명제, 동호 반복 명제가 뭐예요? 총각은 총각이다죠? 이 총각은 총각이다로 한원할 수 있어요. 한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다.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는 총각은 총각이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면 총각의 정의가 미혼의 성인 남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미혼의 성인 남성 자리에 총각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총각은 총각이다는 동호 반복 명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총각은 총각이다라는 이 동호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 성인의 남성이다는 라는 동호 반복 명제로 한원할 수 있는 이 명제 둘 다 뭐라고요? 분석 명제예요. 즉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후자가 이때 후자라는 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 이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왜 그래요? 전자로 한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맥락은 무슨 맥락이냐면 총각은 총각이라는 동호 반복 명제는 분석 명제예요. 얘는 명확하게 분석 명제가 맞아요. 이걸 전제로 깔은 겁니다. 얘는 분명히 분석 명제고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그러면 이 명제가 분석 명제인가를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얘가 분석 명제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얘도 분석 명제예요. 왜냐하면 총각은 총각이다라는 이 동호 반복 명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는 건 결국 둘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죠? 같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후자라는 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이 후자가 분석 명제예요. 그죠? 결과 왜 그래요? 후자를 전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라는 그 명제를 동호 반복 명제인 전자 총각은 총각이라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후자가 분석 명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구조인데 지금 이 문단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역으로 제시합니다. 역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한원이 가능한 것은 즉 후자를 전자로 한원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지금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 결과 후자를 전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후자를 전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후자가 분석 명제라는 겁니다. 자, 때문인데 그게 왜 이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즉 대체하더라도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원인 그 결과 동의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대체하더라도는 양보절입니다. 극단적 상황까지 가정한다 하더라도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전제는 뭐냐면 대체하지 않아도 참 거짓이 바뀌지 않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체하더라도 두 번째 대체한다 하더라도 참 거짓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은 모두 포함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양보절이기 때문에 뭐뭐 하더라도. 자,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걸 보장하지 못해서 즉 대체하더라도 참 거짓이 바뀌지 않음 이것만 가지고는 동의적 표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보장하지 못한대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 이게 결국 동의적 표현이라는 거죠.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는 뜻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요 대체하더라도 참 것이 바뀌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고 보장하지 못한대요.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하다.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라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결국 대체하더라도 참 것이 바뀌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동의적 표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 필요하다. 동의적 표현은 반드시 대체 가능하다
라는 개념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필연성이죠. 반드시 대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요 대체하다로 참 것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 필연적이지 않아요? 대체하지 않아도 참 것이 바뀌지 않고 대체하더라도 참 것이 바뀌지 않으니까 반드시 꼭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동의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동의적 표현은 반드시 대체 가능하다라는 이 필연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호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되는 것이 돼요. 자, 요 두 가지 때문에 자, 대체하더라도 참 것이 바뀌지 않는다. 그다음에 동의적 표현은 반드시 대체 가능하다. 요 두 가지 때문에 동의적 표현이 동호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돼요. 자, 요 두 가지 원인 1, 원인 2 때문에 결국 동의적 표현이 되고 요 동의적 표현 때문에 뭐가 된다? 지금 후자료 전자로 환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자, 요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 필연성 개념은 왜 이게 맞느냐? 자, 요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 얘가 결과입니다. 그러면 왜 동의적 표현은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돼? 그거는 분석 명제이기 때문에 그래. 즉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즉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누구나 다 아는 거야. 동의적 표현은 반드시 대체 가능한 거야 라는 것은 누구나 경험을 통하지 않아도 다 아는 진실이야 라는 것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순환 논중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콰인의 입장은 분석 명제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분석 명제라는 건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경험에 무관한 겁니다. 무관한 지식이에요.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 명제는 순환 논중의 오류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면 콰이는요, 모든 지식은 경험에 의존한다라고 봐요. 경험에 무관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경험에 의존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에 무관한 지식은 거짓이니까요. 자, 네 번째 문장 가볼게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밑에 나옵니다. 자, 콰이는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자,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자,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주변부 지식으로 산정해요. 그래서 콰이는 분석 명제, 종합 명제로 지식을 나누지 않고요. 지식을 나누는 건 이건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였죠, 그렇죠? 그 사람들과 다르게 지식을 경험에 충돌하지 않는,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 그리고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주변부 지식, 이렇게 둘로 상정하는 겁니다. 자,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 그러면 주변부 지식의 정의가 나왔네요. 주변부 지식은 뭐예요? 자, 경험과 직접 충돌해서 참 거짓이 쉽게 바뀌는 것. 이게 주변부 지식이고요. 자, 이거와 달리 vs 자, 중심부 지식의 토대, 즉 바탕이 되는 중심부 지식은, 자, 주변부 지식의 바탕,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해요.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은 참 거짓이 그러니까 참 거짓이 바뀌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바뀌는 겁니다. 바뀌긴 하는데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쉽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도 이제 뒤에 나와요. 자,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즉 주변부 지식과 중심부 지식을 명확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자,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콰이의 또 주장이 되겠죠.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즉 지식은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지식을 둘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 있지만 그 두 지식은 모두 하나다. 자,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 가운데 있어 경험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은
논리 실증주의와 포포는 뭐라고 했어요? 경험에 무관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콰이는 이런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은 중심부 지식이라서 경험에 무관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경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거다. 즉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경험과 관련은 있다. 자,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 이때 전체 지식이 요거였죠. 가설, 그 다음에 기존 지식, 그 다음에 조건 모두 합친 게 전체 지식이었습니다.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고민하게 된다. 자,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자, 주변부 지식이라는 거는 경험과 직접 충돌해서, 그죠? 경험과 직접 충돌해서 참거짓이 쉽게 바뀌는 지식, 그게 주변부 지식이었습니다. 자, 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지식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게 되면 전체 지식은 많이 바뀐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지만 실용적 필요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면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부 지식은 참 거짓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견고한 겁니다. 즉 쉽게 안 바뀌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참 거짓이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견고하다로 표현한 거죠.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왜 과학 혁명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부정했을 때 양자역학을 인정하면 기존의 모든 지식들이 전부 다 부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미시세계에서 양자역학이 진리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든 과학적 지식을 다 엎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해요? 과학적 혁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 중심부 지식을 바꾼 겁니다. 자, 그리하여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죠?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중심부 지식이든 주변부 지식이든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리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는 콰이의 주장이니까 이 부분에서 또 차이점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죠. 논리 실증주의와 포퍼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 했었죠.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누적되는 거예요. 즉 새로운 지식이 추가되는 겁니다. 하지만 콰이는 그렇게 과학적 지식이 새로 누적되는 건 아니야, 새로 추가되는 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 그리고 콰이의 또 차이점이 되겠네요. 자,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으로 간과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이 가설이요. 특정 가설에 대해서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즉 이 가설이 거짓말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필요성에 따라, 실용적 필요성에 따라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 거짓인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건 아니니까요.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계속 쌓여서 누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가설이 거짓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실용적 필요에 따라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자, 이걸 우리가 무모순율이라고 해요.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닐 수는 없다. 그쵸. 이건 항상 진리죠. 그쵸.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명제는 무조건 참이에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이거는 무조건 참이죠.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참 거짓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무조건 참이니까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명제는 무조건 참이니까. 그래서 모순이라는 게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게 없다. 왜냐면 이건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무모순율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논리학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명제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명제로 분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앞에서 콰이는 분석명제는 잘못됐다라고 부정했죠. 무엇을 통해서요? 순환 원중의 오류를 통해서. 즉 분석명제는 없다라는 게 주장이에요. 분석명제라는 건 없다. 이게 콰인의 주장이라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비판? 야, 분석명제 있을 수도 있잖아. 꼭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 거짓을 판단해야 돼? 경험을 통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참이 나오는, 무모순율처럼 무조건 참인 그런 진리도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지구는 태양을 돈다든가 지구는 둥글다라든가 이런 건 무조건 진리죠. 굳이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물론 저희가 처음에 과학에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걸 밝혔지만 뭐 하늘은 파랗다라든가, 그쵸? 하늘은 파란색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는 딱딱하다라든가, 이런 건 굳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지식들입니다. 그런 지식들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콰이는 분석명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분석명제, 즉 경험에 무관한 지식도 있을 수 있지 않니? 라는 그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콰이는 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7 수능 논리 실충주의와 포포 콰인 지문이었고요. 그럼 우리 관련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과 니은이 모두 아니요 라고 답변할 질문은 무엇이냐. 자, 기억이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포고요. 니은이 콰인입니다. 그럼 우리 기억만 가지고 선지 5개를 한번 쭉 볼게요. 자, 1번,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당연히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포는 개별적으로 누적된다라고 얘기하겠죠. 따라서 1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겠네요. 2번,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자, 논리 실증주의와 포포는 당연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설을 시험했었죠. 그렇죠? 그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했었습니다. 이게 과학적 방법이었죠. 따라서 2번은 NO. 자, 3번,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기억은 경험과 무관한 지식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Y. 자, 그리고 그 지식을 뒤에서 분석명제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4번,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기억은 당연히 Y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예측이란 건 원래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겁니다. 자, 5번,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논리 실증주의와 포포는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수학적 지식은 경험에 무관한 것, 즉 분석명제고, 과학적 지식은 경험에 의존하는 것, 즉 종합명제였습니다. 따라서 5번도 Y. 그러면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기억만 가지고도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2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번,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자, 니은은 콰인입니다. 콰인은 이게 주변적 지식이든 아니면 중심적 지식이든 둘 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했었죠. 그렇죠? 따라서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따라서 2번이 적절하네요. 자, 17번,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1번, 포포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는 경우보다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지금 포포는 그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죠?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가설을 지식으로 인정했었죠. 따라서 맞는 경우가 아닙니다. 맞는 경우가 아니라 틀리지 않는다면, 거짓이 아니라면 그때는 그 가설이 지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따라서 1번 적절한 선지가 아니네요. 2번, 논리 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보니, 자, 분석명제라는 건 뭐였어요?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것, 즉 무관한 겁니다. 그런데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한다는 건 이거는 경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관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일문단에서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그러니까 경험엔 관찰과 실험이 경험이에요. 그런데 총각 한 명 한 명 조사한다는 건 결국 관찰이니까 지금 분석 명제와 요 관찰을 제시하는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한다. 이게 매칭이 잘못된 거죠. 미스 매칭입니다. 그래서 2번 또 적절한 선지가 아니네요. 3번 콰이는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니에요. 콰이는 모든 지식은 같다라고 했죠. 그렇죠? 중심적 지식과 주변적 지식은 다른 게 아니다. 같은 지식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4번 콰이는 분석 면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그래서 콰이는 이 분석 명제가 순환 논증의 오류에 빠진다고 했었죠. 그렇죠? 순환 논증 의 오류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석 명제는 잘못된 거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적절한 선지네요. 자, 5번 콰이는 어떤 명제예요? 자, 그냥 A라는 명제라고 해볼게요. A라는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 즉 A라는 그 명제 A 명제는 동호 반복 명제라고 본다. 자, 먼저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왜냐면 동호 반복 명제는 의미가 같아야 돼요. 의미가 같아야지만 성립되니까 당연히 내용상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콰인인데, 그렇죠? 콰인은 동호 반복 명제라고 본다. 이 A 명제를 동호 반복 명제라고 본다라는 건데 콰이는요 이 동호 반복 명제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요 A라는 명제가 쉽게 말해서 동호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명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콰이는 그런 명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분석 명제는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그 콰인의 주장을 근거로 잡았을 때 콰인과 동호 반복 명제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연결짓는 것도 매칭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5번은 내용도 잘못됐고 매칭도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에 4번이네요. 자, 18번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 입장에서 A부터 C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 18번이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A는 가설이죠. 그죠? A는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예측입니다. 자, B는 예측은, 그 다음에 C는 전체 지식인데 문제가 밑줄이 지금 가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기존 지식과 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그래서 가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A는 가설이고요. B는 지식이죠. 그 다음에 C는 전체 지식인데, 잠시만요. B가 예측이죠. 그렇죠? B가 예측이고 B가 예측, 그 다음에 C가 전체 지식인데 가설을 뺀 기존 지식과 조건만 포함하는 전체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1번 B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즉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가설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못하겠고, 그렇죠. 총체주의 입장은 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와 포퍼는 예측이 잘못되면 가설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콰이는 가설만으로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과 조건까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예측이 잘못될 경우 가설이 잘못됐는지, 기존의 지식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조건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1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2번 B. 자,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C, 즉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고, 그렇죠. 실용적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콰이는 주변적 지식을 수정할 거고요. 근데 실용적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중심적 지식을 수정하겠죠. 따라서 2번 또 적절한 선지. 자, 3번. B는 A와 C로부터, 자, C가 지금 가설을 뺀 전체 지식이에요. 그러면 A와 C 하면은 가설, 그 다음에 기존 지식, 그 다음에 조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전체 지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즉 예측은 전체 지식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이게 콰인의 주장이죠. 따라서 3번 적절합니다. 자, 4번. B가 자 거짓으로 밝혀지면 B는 C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자, 예측은 전체 지식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C는 뭘 뺀 거예요? 지금 가설을 뺀 거죠. 근데 실제 4번에서는 이거는 가설,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조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그 전체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체 지식요. 가설 플러스 지식 플러스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가설과 그 다음에 가설을 뺀 지식과 조건의 전체 지식 요렇게 묶였으면 지금 요 밑줄에 명확하게 맞는 부분이긴 한데 요때 그냥 C로 하면 A가 빠졌잖아요. 그쵸? A라는 가설이 빠졌는데 어떻게 C를 전체 지식으로 볼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전체 지식이라는 게 결국 집합의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면 자, 전체 지식은 가설, 그 다음에 지식, 기존 지식, 조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죠. 근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했을 때 자, 가족의 구성 요소를 보면 아빠, 그 다음에 엄마, 아들 이렇게 셋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빠, 엄마, 아들 세 명을 다 묶어도 가족이지만 엄마와 아들만 가지고도 우리는 가족이라 할 수 있죠. 그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시가 요 가설의 밑줄을 빼고 그냥 기존 지식과 조건만 밑줄 쳐서 전체 지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식과 조건만으로도 무엇을 나타낸다? 전체 지식을 나타낸다. 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일관성이 좀 떨어지죠. 3번하고 4번이 조금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3번에서는 가설을 뺀 전체 지식으로 표현했다면 4번은 가설을 포함한 전체 지식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관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 요 시도 지금 요 가설, 그 다음에 기존 지식, 조건 모두 포함하는 그 전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즉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C, 즉 전체 지식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A, 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아니죠.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설을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이라는 건 누적되는 게 아니잖아요. 콰인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즉 가설이 거짓이라고 반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반박이 결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가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따라서 18번의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래요. 자, 지문에서 총체주의의 비판은 뭐였습니까? 총체주의는 분석 명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명제는 없다. 자, 요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맨 마지막 문단에서 뭐 했어요? 비판했었습니다. 항상 진리인 명제도 있지 않느냐. 진리인 명제도 있다. 그러니까 그 명제는 다른 지식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뭘 받을 수 있다?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과 관련된 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선지에서.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네요. 자,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지식은 결국 분석 명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그러면 나머지 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총체주의 입장이죠. 그렇죠? 이건 총체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1번이 맞다면 총체주의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강화가 될 겁니다. 총체주의의 주장이 옳다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비판적으로 볼 수 없겠네요. 2번, 그러니까 1번이 참이라면, 1번 선지가 참이라면 그때 1번 선지는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총체주의의 강화가 될 겁니다. 2번, 논리학 지식과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즉 경험과 유관하다죠. 이거는 총체주의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만약에 맞다면 당연히 총체주의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한다? 이것도 강화시키겠죠. 자, 19번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1번 선지가 맞다면 그때는 총체주의에 대한 1번 선지가 맞다면 그 선지가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이냐 아니면 총체주의에 대한 강화냐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류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오류에 기착해서 내가 실제 총체주의의 비판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3번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방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피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요 실용적 측면. 그렇죠?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할 수 있죠. 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수정 대상을 주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된다. 어떤가요? 지금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문 내용이랑 일치되네요. 자, 수정 대상을 주변 지식으로 한정한 것은 잘못이다. 이 콰인이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렇죠?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중심부 지식도 수정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은 내용이 안 맞네요. 그렇죠? 총체주의가 주장한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허수아비 오류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4번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화인의 입장이죠. 화인의 입장이 맞고 그리고 이게 참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총체주의에 대한 강화 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20번은 어휘 문제예요. 디귿과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도달하다. 자, 분석면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뭐한다? 도달한다. 즉 이른다. 그 뜻이네요. 자, 1번 잇따르다. 잇따르다는 기본적으로 이어지다는 거죠. 그죠? 얘는 이어지다 의미니까 이르다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고 다다른다. 요게 이제 이른다의 의미죠. 그렇죠? 어디에 이르렀다. 라는 의미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봉착하다는 우리가 뭐 문제에 봉착했다. 뭐 경제난에 봉착했다.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난간에 봉착했다. 이렇게 쓰죠. 그렇죠? 난간에 봉착했다. 그래서 부닥치다 의미인데 부닥치다. 좀 부정적 개념으로 많이 쓰입니다. 부정적인 어떤 단어들과 연결해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의미가 안 맞죠. 4번 회귀한다는 전혀 안 맞죠. 그죠? 다시 돌아가는 거고 5번 기인한다는 거는 이거는 원인을 둔다는 뜻입니다. 원인을 둔다. 원인을 두다. 따라서 5번 또 맥락상
의미가 안 맞죠? 따라서 20번의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7년 수능 논리 실증주의자와 퍼퍼, 콰인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